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KNL 기능의학TV 김강원입니다. 이번 영상은 디톡스 요것을 다뤄보려고 하는데요. 디톡스라고 하는 것은 결국 독소를 얼마만큼 이제 배출하고 정화하고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우리 몸이 어떤 작용을 하는지, 우리 몸의 장기에서 어떤 작용을 하는지 그런 걸 좀 알아보려고 하거든요. 우리 몸은 내부적으로는요, 음식을 대사하는 과정에서 노폐물 발생하죠. 독소도 발생할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외로 배출, 뭐 대변이나 소변이나 땀이나 뭐 이런 방법이 있겠죠. 자, 그런데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요즘처럼 이렇게 환경이 오염된 이런 상황에서는 외부로부터 몸으로 유입되는 그런 문제도 있겠죠. 예를 들어서 환경 호르몬이라든가 오염물질이라든가 아니면 외부로부터 유입되는 독소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을 체외로 배출이 잘 되도록 그렇게 돕는 그런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 몸이 쉬지 않고 하고 있는 이런 작업들, 정화 작업들, 이런 것들이 말하자면 디톡스인 것인데, 앞으로 몇 차례에 걸쳐서 디톡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어떤 장기에서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궁금하시죠? 궁금하시면 영상을 계속 봐주세요. 참, 구독이 무료라는 건 잊지 않으셨죠? 어떤 사람이든 해독 기능 저하로 인해 신장 투석과 같은 의학적 도움이 필요한데도 이를 받지 않으면 예외 없이 사망합니다. 흔히 말하는 간 청소, 레몬 디톡스, 이런 디톡스 프로그램보다 우리 몸이 해독을 잘 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는지 여부가 중요한 것이죠. 생활 환경이 많이 바뀌어서 미세먼지, 약물, 식품 등이 예전과 같지 않습니다. 식품 포장지, 벽지, 페인트, 각종 화학 물질들이 여기저기서 독성을 뿜고 있고 지노에스트로겐과 같은 환경 호르몬들도 곳곳에 존재합니다. 디톡스는 해독, 즉 체내의 독소를 분해하거나 체외로 배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체내의 독소를 정화하려면 구체적으로 어디에 있는 독소를 정화하는 것인지를 알아야겠죠. 독소는 혈관에 있을 수도 있고 세포 사이인 세포 외 기질에 있을 수도 있는데 중요한 것은 세포 안에 있는 독소입니다. 독소는 지방에 잘 녹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지방세포는 독소를 많이 담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더욱 지방세포를 디톡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독 대상은 혈관, 세포 밖, 세포 안 이렇게 세 곳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체중을 줄이는 다이어트만 해도 어느 정도 디톡스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른바 요요 현상입니다. 체중을 성공적으로 줄였다고 생각하고 잠깐 방심한 사이에 다시 몸이 원래 상태로 급속하게 돌아가는 것을 흔하게 봅니다. 이런 경험을 가진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 까닭은 사실 지방세포에 저장되어 있던 독소를 완전하게 제거하지 못한 상태에서 먹는 것을 조심하지 않으면 독소를 저장하는 지방세포의 속성 탓에 다시 지방세포가 빠르게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생활 습관을 완전히 바꿔 좋은 음식 재료를 사용하고 첨가제가 많이 들어간 가공식품 섭취를 금하는 것과 운동을 생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디톡스는 간, 장 모두 중요하지만 간의 역할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간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해독에서 우선입니다. 간 건강이 좋지 않아 지방간, 간경화 등으로 간의 해독 능력이 70, 80%대로 떨어지면 염증이 심해져 건강에 이상이 발생합니다. 인체의 디톡스 능력은 간의 청결도에 비례하는데 간은 해독 작용뿐만 아니라 에스트로겐 같은 호르몬 균형을 유지하는 역할도 합니다. BPA, 프탈레이트 등의 환경 호르몬은 호르몬 교란을 일으켜 여성들의 갑상선암, 유방암, 난소암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간은 콩팥과 함께 환경 호르몬을 체외로 배출시키는 역할을 하고 콜레스테롤과 코큐텐 합성도 간에서 이루어지므로 간의 디톡스는 매우 중요합니다. 디톡스 프로그램
디톡스 제품, 해독 주스 등의 도움을 받아 1, 2주에 걸쳐 디톡스를 끝내면 간이 회복될 것이다. 이렇게 기대하는 것은 사실 오산입니다. 간 건강을 회복하려면 2, 3년 이상 장기간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짧은 기간 이벤트성으로 하는 간 청소로는 충분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죠. 또한 간 청소를 하고 나면 모든 것이 해결된 것처럼 여기지 말고 이후 충분한 시간 동안 꾸준히 관리해야 합니다. 디톡스는 날을 잡아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늘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를 방해하지 않는 것입니다. 간의 컨디션만 최상으로 유지해 준다면 별도의 디톡스는 필요 없는데 이 과정은 식품 섭취를 통해 해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술 못지않게 위험한 당분을 피하고 채소를 충분히 섭취해야 합니다. 알코올성 지방간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훨씬 많다는 통계를 생각해 보십시오. 수은, 농약과 같은 급성 독극물은 응급실에서 해결해야 할 일이지만 간 청소 대상은 대부분 가공식품을 통해 인체에 유입되어 사람을 천천히 죽이는 독소입니다. 어떤 물질이든지 일정 부분 독성이 있게 마련인데 식품업계에서 안전하다고 하는 식품 첨가물은 당장의 독성이 없다는 뜻이고 장기간 섭취할 경우 건강을 담보할 수는 없는 것들입니다. 사람은 날마다 음식을 섭취하기 때문에 그 음식이 해독을 하기도 하고 해독을 방해하기도 하며 해독을 담당하는 간을 보호하기도 하고 망치기도 합니다. 건강할 때는 아무 음식이나 먹어도 별 이상을 느끼지 못하지만 건강에 이상이 생기고 나면 음식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간뿐만 아니라 담관, 간세포까지 함께 청소해야 하는데 담관이 깨끗해야 간에서 해독한 물질 배출이 원활하기 때문이죠. 간과 담낭 내의 간관, 담관을 청소해 주어야 합니다. 해독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 중 하나가 담즙입니다. 담즙은 간에서 만들어져 담낭에 농축, 저장되어 있다가 필요할 때 분비되는데 지방간이나 간경화가 생기면 간의 해독 능력이 떨어집니다. 가장 큰 이유는 간에서 만드는 담즙이 줄어들기 때문인데 간의 해독 능력은 담즙에 의해 좌우됩니다. 담즙은 지방을 분해하여 지방 내에 함유되어 있는 영양소를 흡수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담즙 분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지용성 비타민과 오메가3와 같은 영양소 흡수가 어려워져서 충분히 섭취해도 효과를 기대하기 힘듭니다. 또한 지방 섭취를 평소 적게 할 경우 담즙 분비가 원활하지 않아 해독 기능이 저하됩니다. 담즙은 간과 대장에서 각각 해독과 윤활제 역할을 하는데 담즙이 충분하지 않으면 변비를 앓게 되고 변비는 해독 작용에 문제가 있음을 뜻합니다. 간에서 해독한 것을 변비로 인해 배출하지 못하면 대장에서 재흡수되므로 독소가 체내에 계속 머물러 순환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독소의 체외 배출은 대변 이외에도 소변, 피부, 호흡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운동이나 사우나도 도움이 되는데 이때는 수분과 함께 전해질 즉 미네랄도 배출되기 때문에 반드시 미네랄을 충분히 보충해 주어야 한다 하는 점 잊지 말아야겠죠. 독소를 우리 체외로 배출하는 것 이것이 우리 건강에 굉장히 중요하구나 그런 것을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아야 할 것은 디톡스라고 하는 게 어쩌다 날 잡아서 이렇게 몇 번 한다고 해서 끝나는 일이 아니다 하는 점이죠. 디톡스는 평소 생활화해야 한다 하는 점을 깨달으면 더 좋겠습니다. 좋은 음식 재료로 만든 좋은 음식을 먹고 가공식품 멀리하고요. 그리고 꾸준히 운동하는 것 이것을 실천해서 우리 몸을 좀 더 건강하고 좋게 이렇게 만들어줘야 할 거 아닙니까? 네, 좋은 음식 재료 그러니까 딱 떠오르는 게 뭐예요? 유기농이죠. 유기농 제품, 유기농 음식 재료 이런 것들입니다. 그런데 유기농 그러면 뭔가 굉장히 비싸다 이런 느낌 들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닙니다. 이거를 이제 잘 선택만 하시면
뭐 그렇게 크게 차이 나지 않는 그런 좋은 재료를 얻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유기농 재료, 이 좋은 재료 가지고 음식을 만들고 해서 건강을 유지하는 거, 이거하고 만약에 아무렇게나 먹고 살다가 건강을 해쳐서 병원비, 약값 이런 거 생각을 해보세요. 특히 병원비 같은 건 이건 뭐 만만한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유기농 재료 뭐 이런 것이 결코 비싸다고 할 수만은 없겠구나, 이런 생각을 들게 합니다. 그리고 음식 아무리 좋은 거 많이 먹어도 이거 대사하는 데에는 분명히 미네랄, 비타민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이런 것도 잘 챙겨서 우리 몸이 전체적으로 골고루 이렇게 균형을 유지하도록 하는 거. 그 중에 제일 문제가 되는 게 아마 미네랄일 것 같아요. 평소 미네랄을 잘 보충해 주시는 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KNL은 내 건강과 가족 건강을 위해 노력하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인데요.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주변에 좀 많이 알려주시고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건강해지고 더욱 행복해진 모습으로 만나 뵙기를 희망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